자, 질문입니다. 동료들하고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생활에서 또 친구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뒷담화하는 것이 참 재밌죠? 막 씹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 이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남 막 뒷담화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 뒷담화하면서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면 뭐하러 돼요? 막 그 속된 말을 막 까버리는 거지. 막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속 시원하니까. 왜 속 시원하냐면 그 당사자 앞에서 말 못하니까. 여러 사람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걔가 그렇단 말이야. 그 고라지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뒷담화하면 속이 다 시원해.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면은 찝찝하다는 거죠. 좋은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을 해주신 그 의도도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나면 뭔가 찝찝하다. 내가 뭐 이래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이 뒷담화라고 하는 그 속성이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과 이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같이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뒷담화하지 않고 이렇게 쏙 빠져버리고 그러면 내가 따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회적인 유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뒷담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뒷담화하는 그 대상에 대한 내가 열등감을 해소가 되는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뒷담화한다기보다 내가 뭔가 부럽고 좀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좀 딸리는 그런 것에 대한 뒷담화가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심리적 내면에는 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편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뒷담화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나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뒷담화, 남의 말을 막 하고 있다. 그것은 곧 즉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증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동조해가면서 이제 뒷담화하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야라고 하는 동지적인 그런 측면을 유대의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므로써 그 쾌감이에요. 뒷담화하는데 내가 거기서 반대를 하거나 뒤로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그 무리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한테 내가 박탈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빠져버리면 내가 오히려 또 내 표적이 되지 않을까. 빠진 사람한테 우리가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뒷손가락질 하죠. 그러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 과시욕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은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은 나에 대한 칭찬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의 내면에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을 막 이렇게 씹고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처방이 너는 무엇이 참 좋아라고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같이 휩쓸려가면서 걔는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다가도 확 역설적으로 너는 근데 너는 참 그 점이 좋더라, 너는 이런 점이 좋더라고 분위기를 확 돌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고도의 수단 방법입니다. 화제를 돌릴 수 있는. 같이 동조하기는 찝찝한데 또 빠지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제를 확 바꿔가지고 주인공을 말하는 사람한테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야, 너 오늘 참 지난번에 그거 잘했더라. 어쩌면 그러니까 부럽더라 하고 화제를 확 돌려버려요. 말하는 사람한테 주인공을 만들어버려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뒷담화하는데 대응하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뒷담화에 똑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면 말하는 그 사람이나 듣고 동조를 하는 나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제3자나 똑같이 3자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화제를 바꾸는 것이 좋아요. 야, 너 오늘 굉장히 말 잘한다. 옷이 화려한데? 야, 오늘 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화제를 확 바꿔가지고 그 뒷담화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화제를 돌리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뜨는 방법. 나 무슨 깜빡 이전에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함께 부업을 짓는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적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했는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자기 반조를 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계기가 됩니다. 즉 뒷담화를 하고서 뒷맛을 달게 하려면 우리가 디저트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디저트가 필요한 것은 쓰고 맵고 짜고 이것을 달콤하게 마지막으로 입마무리를 하는 것이 디저트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 일이 끝난 뒤에 디저트는 뭘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디저트는 역시 자기 반성이죠. 뒷담화를 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또는 자기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자기 반성해서 나의 분노, 나의 뒷담화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인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불교 계문에 대한 말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담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해도 그 상대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탁 쳐버리는 거죠. 제가 우리 신타원님을 어쩌고저쩌고 잔소리하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려고 만약에 신타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계신다면 못하잖아요. 당사자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저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만약 지금 당사자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할 말인가? 안 하죠. 저는 경계를 아예 딱 그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지금 내가 그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원불교 30계문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뒷담화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 계문이 있어요. 특히 악한 말 하지 않기, 또 타인의 과실을 언급하지 않기, 또 감언이설 하지 않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기, 망령된 말을 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으로서, 말로서 죄악을 짓는 그런 기준의 30계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계문으로서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간
그 조화를 이루는데, 조화를 증진시키는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문 중에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라는 계문이 있죠. 두 사람이 아울러. 야, 그래?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다니까. 두 사람 동조해가지고 이것을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저기 이제 해석은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 말을 섞어버리는 것도 이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문적으로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동조하는 것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이다. 이것에 조금 더 중점적인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구이연으로 한 가지 이유 가지고 두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인간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어요. 아까 법어공동에서 진해하고 지렁이를 태우면 뭐 태워서 노래는 내고 부르지만 그 기운이라는 것이 보이는 그 기운이 이렇게 뻗치르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말을 험담하고 막 이러면은 그 기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하나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운, 이것이 통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미친다 아니냐고요. 그 사람이 한국의 저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있다 하더라도 기운은 뻗친다. 지금 과학 기술의 문명이 발달된 지금에는 초고속으로 가거든요. 그 기운이.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통신수단과 우리의 인지가 그만큼 엄청 넓어졌고 과학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그것도 빨리 그 대상에게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도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상대방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표정. 그렇죠. 표정으로 알 수도 있죠. 우리 인간처럼 영리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밝은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그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동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최령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영적으로 발달된 종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마음을 한번 먹고 생각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알아차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무슨 청문회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할 때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더구만요. 응? 거짓말을 할 때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대. 그것을 심리적으로 아는 사람, 그 거짓말도 자꾸 눈이 자꾸 오른쪽으로 세 번이 돌아가니까 그걸 알더라고요. 국회 신문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것이 뻗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최령한 그 인간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의 말을 험담을 한다, 뒷담화를 한다, 이런 것이 어찌 그 자리에서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서 계문을 지킨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험담이나 좋지 않은 말을 스트레스는 풀릴지언정 이런 것이구나 하고 거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끔찍한 인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치 설교 시간만큼이나 시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